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극도로 포악한 범행이라며 평생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일면식 없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구속 기소된 조선.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법원은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온 국민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가 일어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선이 성관계 불법 촬영과 불법 도박 등이 발각될까 봐 잠을 못 잤고 이 때문에 망상 환청이 온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특히 조선은 심리검사에서 사이코패스를 진단받았는데 재범 위험성도 큰 고위험군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흉기 난동에 경찰이 방검봉을 개량했습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강해졌다는데요.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인 조선.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공격한 최원중 모두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방검복을 챙겨 입습니다. 하지만 방검복 자체 무게만 3kg에 가깝다 보니 피의자를 제압하거나 쫓아갈 때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총기 3단봉이나 각종 장비까지 장착을 하면 약 8kg까지 되는데 평소에 이제 교육 훈련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경량화될수록 효과적인 경찰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방검복 개발에 나선 경찰은 무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형 다기능 방검복은 1.8kg으로 기존 방검복보다 900g 가볍습니다. 구형과 달리 쉽게 입을 수 있고 입고 서 있어 보니 무게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 현실에 맞게 방탄 기능을 빼고 찌르거나 베이는 걸 막는 방검 기능을 강화한 겁니다. 대신 가벼우면서도 강도와 밀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은 더 높였습니다. 칼에 베이지 않는 소재로 된 자켓도 새로 제작됐는데요. 손등과 팔은 물론 목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출동 상황별로 3가지 형태의 방검복을 제작했고 급소인 목 부위를 감싸는 보호대까지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연말부터 신형 방검복을 지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일선 경찰서에 보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신림역 살인범인 조선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선은 컴퓨터 게임 중독이었고 범행도 게임처럼 잔혹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범인 33살 조선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심각한 게임 중독 상태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볍게 뛰다가 피해자의 옆이나 뒤에서 공격을 가하고 범행 시도 후 신속히 새로운 대상을 물색한 게 조선이 평소 하는 1인칭 슈팅 게임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이 조선의 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 온라인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담배나 먹을 것을 사러 편의점 가는 것 빼곤 외부와 단절한 채 집에서 오로지 게임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취업, 결혼에 실패한 좌절감이 또래 남성을 향한 열등감으로 폭발했다고 봤습니다. 김 팀장은 CCTV 분석 결과 조선은 나이 든 남성이나 여성들은 눈이 마주치거나 가까운 곳에 있어도 상대하지 않고 바로 젊은 남성에게 달려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선 범행 이후 모방범죄 예고를 살인 예비죄로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 씨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한국 여성을 비하는 한여라는 표현을 쓰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글 약 1,700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33살 조선, 살인 및 살인 미수,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 모습 보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네, 그 조선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혐의입니다. 살인, 살인미수, 사기, 절도 등 혐의인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 촉법 소년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됐다. 따라서 어떻게 좀 이런 관측을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용의자죠. 조선에게는 전과 3번, 그러니까 전과 3범이면서 소년부 송치가 14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촉법 소년이 이제 괴물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스러운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촉법 소년이 저렇게 해서 계속 소년 처분을 받으면서 14번이나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이런 현상은 또 일부 이제 실무에서는 회전문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요. 촉법 소년들이 마치 회전문을 열고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년부 송치를 당하는 일들이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촉법 소년일 때는 형벌을 받지 않고 그 처분도 굉장히 경하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처벌을 높게 하는 것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일을 계속 저지를 수 있겠느냐라는 또 본질적인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사법정책상 그리고 형사정책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범인 조선은 계획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이 조선은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골랐다고 하는데요. 이 범행 당일 조선이 탄 택시 기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하자마자 가지고 신림 사거리거든. 그 사람은 무조건 목적이 신림 사거리, 신림 사거리 가는 게 목적이야. 여기다가 숨기 갈고 확 부시럭거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앞에 보고 안전운행 하라고 딱 탔는데 밟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칼 껍데기가 있고 그랬더라고. 저 보니까 칼도 있고 껍데기가 있고. 네, 변호사는 지금 범행 당일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서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빨리 이동을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분주하게 이동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철저하게 그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요. 훔친 게 이제 절도고요. 그다음에 택시 요금도 안 내고 뛰내려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임승차가 사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살인범인데 일단 이제 이 사건을 저는 계획 범죄 보기 전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요 통계학적으로는 이게 가장 강력 사건이 적게 나고 그다음에 검거율이 아주 높은 일본과 더불어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안전한 사회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묻지마 살인처럼 이런 이제 그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상당히 떨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2가지를 생각해 보는 게 첫째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도 현장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제 그 사이코패스나 정신질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 음벌로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과연 관리해서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이게 형사정책적으로 상당히 그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2번째는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진짜 흉악범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이분들까지도 이게 사형제는 없어져야 되는가? 지금 이게 우리가 실제 그 사형이 법에는 있는데 집행을 안 하니까 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데 우리가 사형 폐지하자는 논거 중에 가장 큰 게 우판 가능성이거든요. 만약에 재판을 잘못하고 억울한 사람이 사형되면 어떻게 그걸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연쇄살인범에게 범행이 명백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다 봤잖아요. 이런 이게 흉악범들은 과연 이게 사형 집행까지도 저는 형사정책적으로 효과가 좀 있다 보거든요. 이런 게 전반적인 좀 저희 사회가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선이요. 지금 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없고 발견되지 않았고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열흘 정도 뒤에 나온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구정 차장님, 네. 이게 보니까 철저하게 모방범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그 조선의 범행 자체도 끔찍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사각지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촉법소년 시절에 전과자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번이나 사실상 소년원을 들락날락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소년원을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단순하게 우발적인 어떤 그 범죄로 소년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무수한 잡범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그 사기 수법을 거기에서 배우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화를 해야 되는 그 기관이 오히려 새로운 범죄 수법을 익히는 학교가 되는 이런 모순이 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 번, 두 번 정도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3번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사실상 상습범에 다를 바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여전히 그냥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신림동 추모 공간에 가짜 모금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유족의 동의 없는 모금함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금 처벌이 되는 겁니까? 일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일단 이 6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족의 동의도 없이 그 추모 현장에다가 모금함을 가짜로 갖다 놓은 겁니다. 사실 누가 언뜻 보면은 속아서 그 모금을 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요. 그 유족의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지인이 이걸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치우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당연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살펴본다고 하고요. 네. 특히나 그 관련해서 뭐 그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로 이제 그 추모의 글들도 붙여놓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떼어간 혐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재물손괴 혐의까지도 우리가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짜 모금함이라니요.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겠습니다. 네, 조선은 오늘 경찰서를 나서면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계획 범죄를 인정하는지 묻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이준성 기자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33살 조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와 옷차림은 같았지만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민얼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신상공개 결정 이후 경찰이 강남 납치 사건 전례를 참고해 의도적으로 얼굴을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특별히 답을 내놓진 않았지만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해선 작은 목소리로 시인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경찰은 조선이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죄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행 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미리 증거를 없앤 정황과 지난달 초 홍콩 묻지마 살인과 정신병원 강제 입원, 탈출 등을 인터넷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조선의 범행 전 검색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입원 이런 걸 찾아봤는데 조 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홍콩의 쇼핑몰. 30대 남성이 갑자기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친구도 흉기로 찌릅니다. 20대 여성 2명이 숨지면서 홍콩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쇼핑몰 묻지마 살인 사건입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선은 범행 한 달여 전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했습니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이었고 범행 10분 전 흉기를 사거나 훔친 점, 흉기의 종류와 크기 등이 신림동 사건과 비슷합니다. 조선은 또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비용, 탈출 등도 검색했습니다. 감형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 주장 계획까지 미리 세웠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조선은 경찰에 계속해서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정신병 치료 전력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망치로 부순 데 이어
여러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조선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계획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내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33세, 이름은 조선. 이번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최신 사진을 공개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러자 이 경찰이 CCTV에 찍힌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짧은 머리에 굳게 담은 입. 신림역 묻지마 살인의 피의자. 1990년생 33살. 조선입니다. 조선은 지난 21일 신림역에서 남성 4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범행 하루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됐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조선.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경찰은 4년 전 찍은 조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CCTV 캡처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경찰은 조선이 동의하지 않자 가장 최근 모습인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걸 확대해 공개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최근 정유정, 이기영 등 흉악범들의 공개 사진이 현재 모습과 너무 달라 신상 공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 여당은 수사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중대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놓고 반성의 기미는 별로 없는데요. 자술서를 써놓고 경찰이 제출을 안 하는 등 유불리를 따져보는 모양새입니다. 이 와중에 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남성 4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고 말했던 조선.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키가 작아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좋은 또래 남성에게 열등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를 느껴왔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무차별 흉기 난동의 피해자는 모두 20, 30대 남성이었는데 경찰은 조선이 성별이나 나이를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입니다. 조선은 또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조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조선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애초 어제 진행하려고 했지만 조선이 자술서 쓸 시간을 달라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어제 반나절 넘게 자술서를 썼지만 정작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젯밤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역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예고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신림역 일대에 순찰차와 기동대, 강력팀 형사들을 보내 특별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서울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이 조 씨의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구 휘두른 흉기는 마트에 들어가서 훔친 거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계산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훔친 뒤에 마트에서 나와 택시 타고 신림역으로 가 범행 저지르는데 불과 7분 걸렸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이기상 기자가 그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57분 검정색 반팔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마트에 들어섭니다. 곧장 주방용품 코너로 다가간 남성은 흉기 2자루를 집어들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주변을 살피며 마트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더니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재빠르게 바지춤에 꽂고 상인을 내려 숨깁니다. 사흘 전 신림역에서 행인 4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조모 씨가 범행 직전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조 씨가 마트에 머문 시간은 3분. 조 씨는 옷 속에 숨긴 흉기를 손으로 부여잡은 채 70여 미터를 걸어간 뒤 택시를 잡아탔고 2km 떨어진 신림역에서 내려 오후 2시 7분쯤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흉기를 훔치고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이기까지 7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범행 당일 정오쯤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으로 왔고 1시간쯤 머문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훔친 흉기 2개 가운데 1개는 택시에 두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흉기를 사지 않고 훔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